140쪽 한번 배워봐. 140. 태양에너지 생성과 전환돼 있지. 맞지? 140쪽에 제목. 나 거기서 얘들아 뭐가 있는지 한 번만 보자. A에 무슨 에너지? 태양에너지 생성. 태양에너지 생성. 두 번째 2번에 태양에너지 생성 방출. 3번에 질량 에너지 관계. 이런 단어들이 보이나? 맞지? 자, 잠깐만. 너희가 봤을 때 태양 에너지. 그치. 태양이 지구한테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고 있기는 하지. 에너지를 줘. 근데 지금 태양 나이도 지구 나이하고 똑같거든. 46억 년 정도. 너희 봤을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같은 나이로 취급하고 같은 학년이잖아. 그렇게 보면 태양이나 지구나 생성된 시간이 얼마 차이가 안 나. 지구 나이가 46억 년이기 때문에 태양 나이도 그 정도 됐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가 꾸준히 지구한테 에너지 보내주고 있지. 맞지? 에너지 보내주는데 어떤 에너지 보내주냐면 어차피 앞단원 뒷단원 다 생각을 했었으면 설명할 거니까 태양은 고온이야. 표면이 몇 도 정도 되냐면 대략적으로 6000도씨 정도가 돼. 그러면 지구는 표면 온도가 15도씨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너희가 봐도 얘가 압도적으로 뜨겁지. 엄청난 에너지를 내겠지. 크기도 클 거니까. 그래서 얘가 차원이 다른 에너지를 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불을 껐다. 너희 쌤 보이겠나 안 보이겠나? 안 보이지. 쌤 빛 안 내니까. 그치? 그러면 쌤보다 지구는 온도가 더 낮아. 빛 나겠어? 안 나지. 하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적외선이라는 에너지를 내는 거야. 언제 이용하냐고? 우리가 리모컨 사용할 때 항상 여기서 적외선이 나와. 리모컨에서 나오는 게. 이랬나? 그러면 태양은 적외선 사실 열적외선이라 이야기하거든. 모든 물체는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내는 거라. 얘는 뜨겁기 때문에 자외선도 내고 가시광선도 내고 적외선도 내기는 하는 거라. 이해됐습니까? 어느 게 에너지가 제일 세게? 자외선의 에너지 제일 세지. 그리고 가시광선, 적외선의 에너지 제일 작은 거지. 맞지, 그지? 그런데 이 자외선 너무너무 강하니까 지구에 그대로 들어오면 우리는 안 좋지, 그지? 그래서 너희들 문제에 그런 거 있었잖아. 고생대 때 누가 형성이 되었어? 오존층이. 지구 표면에 여기에 오존층이 형성이 되면서 태양에서부터 오는 누가 자외선이 이제 여기 흡수되면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 맞지? 그러면서 육상으로 생물이 진출이 가능했다. 기억나나? 육상으로 생물이 진출 가능했는 건 언제부터다? 고생대부터다. 고생대부터. 맞습니까? 그래서 고생대에 누가 형성이 되고 오존층이 형성이 되고 UV가 차단이 되면서 그러면 태양은 그 해로운 자외선까지도 지금도 계속 내고 있는 거대. 그럼 도대체 끊임없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요런 얘기다. 질량, 에너지, 증가, 원리.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면 태양의 중심부에서 1500만 켈빈, 1500만 도씨, 저 정도. 뜨겁다. 충분히 뜨겁다. 근데 여기에서는 누구하고 누가 분리가 됐냐? 원자와 전자. 차이점 알겠나? 원자는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었잖아. 그치? 이 정도 온도가 되니까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가 된 상태다. 분리가 된 상태였고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플라즈마 상태. 플라즈마 상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때
태양에는 어떤 원자가 많이 있느냐? 수소 원자. 수소는 원자 번호 1번 옆에 전자가 하나 둘러싸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 수소 원자 핵인데 수소로처럼 표현을 할 뿐이다. 이렇게 분리가 돼 있으니까 태양의 중심부 여기에는 수소와 헬륨이 있긴 한데 너희들 그거 알지?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례가 몇 대 몇? 3대 1이었었지. 3대 1이었었지. 그 녀석들이 뭉쳐서 태양이 됐을 거니까. 태양 안에도 수소와 헬륨이 분명히 둘 다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질량이 3대 1이라고 하더라도 헬륨 개수는 적었었고, 지금 태양 중심부에서는 헬륨은 신경 쓰지 말고 수소가 결합하면서 무슨 변화가 생긴다. 자, 이 중심부에 이렇게 적었지만 사실은 수소 원자핵이 돼.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을 해서 누구로 바뀌고 있다? 헬륨 하나로 바뀌고 있다. 자, 쌤 질문 있다. 수소 원자핵이니까 얘가 양성자랑 똑같지? 맞나? 헬륨 원자핵엔 누가 있어? 양성자 몇 개? 2개. 그치?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그리고 중성자가 2개. 중성자가 2개. 됐나? 그러면 수소 원자핵 4개가 누구로 바뀔 거다? 양성자, 중성자 2개 결합했는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어야 되지. 맞지? 자, 선생님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질량은 누가 더 커? 중성자가 더 커. 한 개의 질량을 비교해보면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워.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워. 근데 얘들 4개 겹쳐서 누구 만들 거다? 헬륨 원자핵 만들 거다. 중간에 태양 내부는 뜨거웠기 때문에 양성자가 중성자로 좀 변하고 양성자, 중성자. 왜 양성자끼리 붙을 수 있다 없다? 없겠지. 저것끼리 다 플러스 지니고 있는데 걔들끼리 반발력이, 청력이 얼마나 셀 건데 어떻게 붙어? 못 붙지. 그지? 그런데 얘들이 하나로 붙었다. 하나로 붙으면서 자, 현수야 무거워졌을까? 가벼워졌을까? 여기서 봐. 그림 보면 쌤 잘라내서 버렸지. 붙이냐고 잘라내서 버렸어. 그치? 그러니까 액면가 그대로 양성자, 중성자로 보면 중성자가 생겼으니까 무거워질 것 같잖아. 쌤 그래서 그림 그려줬잖아. 잘라내서 버렸잖아. 붙였잖아. 그대로 거 있으면 이렇게 동글동글 쌤 이렇게 그렸어? 아니지. 이래 그린 거 아니지. 잘라내서 붙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변할 때 질량 증가 감소? 질량 감소. 질량 감소. 그럼 어떤 애들은 그럴 거야. 쌤 예전에요. 질량 보존 법칙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 질량 보존 법칙 원자 1대1이야. 얘 지금 원자야 아니야. 원자 핵이야. 그러니까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해 안 해. 그런 착각하면 안 돼. 이거는 원자 단위의 반응이 아니다. 그러니까 질량 보존 법칙 이런 얘기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라. 됐습니까? 그래서 화학 반응하면서 질량이 감소했지. 질량, 에너지 증가 원리라 그랬지. 질량이랑 에너지랑 같은 원리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질량이 감소했는 대신 그 질량이 뭐로 바뀌어야 돼?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지. 이랬습니까? 그래서 질량이 감소하는 대신에 에너지가 생성이 되었다. 아직 통합과학 상황이라서 더 깊은 식은 알려주기가 좀 힘들다. 이랬나? 자, 잠깐만. 알아. 지금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너희들한테 해주기를 원했냐면 책에 읽어보면 플러스라네. 자, 비상교재에서만 나와요라고 돼 있는데 수소 원자핵 6개가 단계별로 충돌을 해. 자, 쌤 발에. 예를 들어서 이거 자체가 안 적어도 돼. 수소가
이런 수소가 있어. 이런 수소가 있어서 이게 양성자나 중성자가 없는 수소. 됐나? 얘들 둘이가 결합을 하면서 1의 2짜리 수소가 생겨. 그러니까 너가 모르는 내용이야. 모르는 내용인데 또 다른 게 생기기는 해. 너희들한테 그 얘기를 안 할 거란 거지. 그래서 수소 두 개가 결합을 해서 수소를 또 만들 수 있냐고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얘들이 결합을 하고 수소가 또 결합을 해. 그래서 중간에 쌤 아까 했잖아. 너희들한테 다 알려줄 수 없는 게 있다. 다 알려줄 수 없는 게 있고 옛날에 우리가 화학 반응할 때도 제일 처음, 제일 나중 반응했는 거 싹싹싹 없애고 뭐 이렇게 표현을 했듯이 처음 물질과 최종 물질만 알려주는 거라. 그래서 원래는 이제 수소 원자 핵들이 결합해서 헬륨 원자 핵 하나가 만들어질 때 중간 단계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 복잡했어. 복잡했는데 책에서 살짝이 봤을 때 수소 6개가 결합한다라고 했거든. 잠깐만. 그러면 수소 6개가 결합을 한 다음에 헬륨이 하나가 생기고 2개의 수소가 다시 나오는 거야. 이랬나? 결합했다가 나와,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화학 반응식 할 때, 야, 앞뒤 똑같은 건 날려, 없애지.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4개의 수소가 헬륨 하나.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랬나?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대학생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니까 너희들한테 결론적으로 기억을 할게 수소 4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 하나가 생겼다. 그때 질량 증가 아니다. 질량 감소로 에너지 생성이 되었다. 그 얘기 식으로 이렇게 델타 E는 델타 M C 제곱. 누가 이야기했지?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지. 빨리 움직여. 빨리 움직여. 에너지 생성이겠지. 에너지 생성이 된 건 질량이 감소한 만큼 질량 결손이란 말을 꼭 기억을 하고 질량 결손이 있었던 거에다가 C가 뭐지? 광속이었어. 빛의 속도. 빛의 속도. 요거 광속이었어. 빛의 속력을 제곱했을 때 그만큼 에너지가 줄 단계로 생길 수 있다는 거지. 너가 한번 생각해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지. 그거 할 때 질량, 속력, 제곱하면 에너지 줄 됐었지. 그런 형태로. 광속도, 속력, 제곱 이렇게 해서 에너지 줄 될 거다. 됐나? 그럼 어쨌든 태양에서 하나하나 질량이 정말 작아. 이랬나? 근데 꽤나 많은 양의 수소가 있었으니까 걔가 화학 반응을 해서 만들어진 것 중에서 20억 분의 1만 지구에 주는 거야. 우린 이렇게 20억 분의 1을 받고 이렇게 덥네라고 하고 있다. 그럼 태양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만들었겠노? 이러겠나? 그러면 다른 단원에서 해야 될 거니까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다 내고 지구는 적외선 정도만 낸다. 라고도 기억을 하고 있기. 이해됐습니까? 또 하나 이런 얘기도 있다. 선생님, 그럼 태양은 좀 전에 했을 때 중심이 1500만 켈빈이다. 교대 완자에도 있습니다. 됐지? 교대에 있었고 그럼 여기서 에너지 만들었어. 혹시 너가 열, 전도, 대류, 복사가 있었지? 핵에서 만들고 복사가 일어나고 대류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복사층 그리고 대류층 얘들도 그래도 기억을 해야지. 핵의 중심부에서만 에너지를 만들고 복사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고 대류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된 것 때문에 뭐 쌀알문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태양에서 만들어진 이 에너지들은 핵에너지다. 핵에너지. 이러겠나? 자,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책보다 펜 들고. 자, 첫 번째. 일단 에너지. 밑줄 쫙 해야 된다. 일할 수 있는 능력. 일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얘는 항상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모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1번 나왔었다. 됐습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 자, 그때 빛에너지.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열에너지. 일단 빛에너지는 그냥 빛이 갖고 있는 거. 끝났지? 열에너지 뭐?
온도나 상태 변화 밑줄. 그래서 집중. 3번에 화학에너지, 물질의 저장 밑줄. 우리 주변의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화학에너지. 포도당이 갖고 있는 화학에너지. 휴대폰 전지, 배터리 안에서 리튬이온, 이를 가진 에너지, 화학에너지. 자, 전기에너지, 전류 동그라미. 전자가 이동한다, 전류가 흐른다. 그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 전기에너지. 그 다음 역학적 운동, 위치, 동그라미, 동그라미. 됐지, 그지? 핵에너지, 원자, 핵이 반응, 밑줄. 거기다 적어줘. 핵, 융합, 핵, 분열. 무슨 에너지? 마지막에 거 핵에너지지. 핵융합도 핵분열도 다 된대. 그럼 태양은 핵융합일까 핵분열일까? 융합이겠지. 그나마 핵융합할 때는 안전해요. 핵분열한 거 어디 있어? 핵발전소. 그치. 지구 내부에서도 하지. 방사선 원두 붕괴할 때. 그것도 하는데 그거 떠나서 그거 따라 만든 게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그건 핵분열이거든. 여기는 방사성 물질이 생겨. 방사성 가는 게 뭐냐면 온 사방으로 사방팔방 다 튀는 팍 터지는 불꽃놀이 하는 거 알지? 불꽃놀이 할 때 뭐가 팍 터지대. 그게 방사형이야. 온 사방으로 터지는 게. 방사성 물질. 깨지면서 온 사방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뭐 그런 얘기다. 이랬나? 일단 내가 머릿속으로 핵에너지, 태양도 핵에너지구나. 아까 수소 원자 핵들이 융합을 했다. 핵융합 에너지. 됐습니까? 내려갑니다. 이번에 태양에너지 생성과 방출. 태양 중심부 동그라미. 수소 핵융합 동그라미. 밑에 줄을 봅니다. 수소 원자 핵 4개 밑줄. 수소 원자 4개야. 원자 핵 4개야. 핵, 원자 핵 4개다. 얘가 융합을 해서 끊고 헬륨 원자 핵 하나 밑줄. 무거워졌을까? 가벼워졌을까? 가벼워졌어요. 둘째 줄 감소한 질량 밑줄. 만큼 에너지가 생겼다. 자, 그럼 밑에 그림에 봤을 때 너희들 작은 글씨로 중심부 핵, 복사층, 대류층 이렇게 적혀있나? 핵, 복사층, 대류층 그림에 있지? 그치, 그림에 핵, 복사층, 대류층 있다. 그럼 옆에 그림에 보니까 수소 4개가 융합해서 헬륨 하나 된다. 적혀있지, 그지? 사실은 이보다 복잡한 화학식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너희들한테 공개하기는 좀 그렇다. 좀 더 크면 가르쳐줄게. 이렇게 된 거지. 됐지? 어쨌든 머릿속으로 딱 기억해야 되는 게 수소 원자핵 몇 개? 4개. 헬륨 원자핵 몇 개? 1개. 질량 증가 감소? 감소. 그게 에너지로 발생. 이해됐습니까? 그거 중에서 얼마가 올 거다? 작은 글씨로 20억 분의 1. 보입니까? yes. 그게 지구에 도달하더라. 아까 생리 델타 E는 델타 MC 제곱 적었지? 밑에 아인슈타인 동그라미. 그래서 이거 에너지 계산할 수 있기도 하다. 됐습니까? 아마 그 밑에 거 딱 보니까 너희들 혹시 가나 이런 얘기 있지? 가에는 누가 있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지. 그럼 얘들이 결합을 해서 헬륨 하나 된 거 맞지? 근데 너희들 가의 질량하고 나의 질량하고 어느 게 더 무거워? 가게 더 무겁지? 아까 했잖아. 붙일 때 떼내고 붙였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헬륨 원자핵 될 때 질량 좀 줄어든다. 이해됐지? yes. 그러면 왼쪽에 플러스란 아래쪽에 우리나라 여기 참여하고 있는데 전 세계 얼마 안 돼요. 몇 개국 안 되는데 우리나라 좀 잘합니다. 인공태양. 인공태양에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적어놔라. 1, 3.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땡큐. 삼중수소. 3배만큼 무거워. 3배만큼 무거워. 얘는 자연 상태에서는 없어요. 자연에서는 없고 인공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나
삼중수소 이렇게 나오면 인공태양으로 지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핵융합 반응이다. 그 재료다. 이렇게나 뒷단원 할 때 할 겁니다. 됐지? 거기서 보면 뭐 중수소, 삼중수소 이런 얘기가 있거든. 됐나? 자연 상태에서는 1, 2, 얘는 인공에서 만든 거. 그럼 얘는 그럼 이름 뭐예요? 중수소. 얘는 그냥 수소? 얘는 2배로 무겁다. 왜 무겁지? 양성자 몇 개? 하나이기 때문에 1번 똑같아. 중성자 몇 개? 하나가 있는 거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돌고 있는 전자 하나. 근데 요 녀석은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되는 요 수소가 있을 수가 있다. 중수소. 근데 삼중수소는 여기에다가 중성자가 하나 더 붙어 있는 애가 있을 수도 있다. 요런 얘기를 한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연 상태는 없는 거다. 넘어갈게. 자,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태양에너지 전환과 흐름인 거야. 태양에너지 전환과 흐름. 거기 보면 바람, 기상현상, 광합성, 태양 광발전 이렇게 보이나? 잠깐만. 태양에너지가 언제 바람에서 안 적어도 된다. 기상현상에서 태양하고 관련이 있을까? 아, 조금은 알 듯하다. 자, 바람이 분다는 것은 어디서 어디로 불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적지는 마시고 고기압이고 저기압이고 얘는 새는 아니잖아. 저 위에 게 중요하지 않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수평으로 이동을 하면 우리가 이걸 바람이라고 할 건데 왜 이동했을까? 얘가 왜 고기압이지? 아, 꾹꾹꾹 눌리는 거야. 맞지? 왜? 공기가 하강을 하는 거지. 왜요? 여기가 냉각이 된 거야. 상대적으로. 여기가 상대적으로 가열이 되어서 더운 공기라서 밀도가 작아서 올라가 버리니까 저기 텅텅 비었네. 우리 저기 가서 놓을까? 하고 들어온다는 거지. 이랬습니까? 그러면 자 왼쪽에 봐봐. 태양의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 때문에 바람 운동 그리고 이것 때문에 대기와 해수가 움직일 수도 있다고. 이해됐나? S. 두 번째 기상현상이라 돼 있지. 자 기상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 오고 비 오고 바람 불고 다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눈 오고 비 오는 얘기를 할게. 비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표 부근이 일단 데워져야 돼. 데워지고 나면 공기가 상승을 하겠지. 신난다 상승하다 보면 어떻게? 옆에 위에 올라가면 기압이 나서 부풀어. 팽창을 하다 보면 구름이 만들어지겠지. 근데 중력이 작용하는 거야. 쭉쭉쭉쭉쭉 내려오면 비가 오겠지. 맞지? 사실 한번 생각해봐. 지금 좀 걱정이긴 한데 되게 가물어서. 오늘 아까 비 잠깐 왔다며. 들어올 때 어떤 애들 우산 들고 와서 우산은 왜? 양산인 줄 알았어. 근데 물방울이 있는 거야. 비와 가니까 비 온대. 자, 기상현상은 태양 에너지 때문에 데워진 공기가 상승을 하고 상승했다가 구름이 생기고 구름이 생겨서 비가 내리는 바람에 다행인 게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물이 여기서 비가 내리면 쭈쭈쭈쭈 내려와서 댐이라든지 이렇게 가뒀다가 우리가 평지에서 살면서 쓸 거란 거지. 그치? 그래서 책에 한번 봐봐. 기상현상. 일단 태양에 무슨 에너지가 필요해? 열, 동그라미. 저 위에 구름 생겨야 되지? 위치. 구름 위치지. 그리고 물이 저 위에 가서 생겼다. 이해됐습니까? 아니면 여기 모든 물은 다 바다로 흘러갈 거예요. 우리가 쓸 물이 없어. 쓸 물이 없어. 누가 여기 이렇게 정수로 다 시켜서 갖다 줬겠노? 태양 에너지입니다. 이해되겠나? yes. 자, 우리가 이렇게 바닷물이 많아도 바닷물을 못 쓰지. 바닷물을 식수로 쓸 수 있어 없어? 왜 못 쓸까? 짜요. 왜 짠 게 왜? 삼투에 안 맞아. 삼투에 안 맞아. 못 쓰는 거야. 저번에 동해안 쪽에 산불 났을 때 낙산사 거기는 진짜 바로 바닷가인데 산불 나서 사찰 다 타고 난리가 났었어.
아유, 속마음 같아서는 바닷물을 확 떠서 확 뽑고 싶은데, 그러면 한 1000년 정도 식물이 못 자랄 거야. 쓸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바닷물도. 소금기가 있으면. 나무에 지속적으로 소금을 부으면 앞에 가로수도 죽습니다. 지속적으로 소금을 주면. 가로수 죽어요. 이래나 그런 식으로 될 거니까, 기상현상 굉장히 중요한데 태양이 일 다 한다. 그치? 자, 너희들 누구보다 광합성은 잘 알걸? 광합성은 누가?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지.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 화학 물질인 포도당 만들 거다. 그래서 책에 보면 태양 열 에너지겠나 빛 에너지겠나? 얘는 빛이겠지. 광. 그래서 식물의 화학 에너지 됐나? 근데 혹시 이게 끝에 보면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 있지? 자, 잘 봐. 태양이 있었고 누가 자랐다? 식물이 자랐고 식물을 먹고 동물이 자랐다. 식물과 동물이 썩지 않고 땅 속에 묻혔을 때 얘가 지하 자원으로 화석 연료라고 한다. 자, 오늘부터 열심히 나무를 땅에다 묻는다. 안 된다. 썩는다. 내가 아는 거 카모실대 석패 석탄기 알지? 고생대 석탄기 그때 식물만 묻혀도 안 썩고 석탄이 된 거다. 지금 내가 석탄 만들겠다고 열심히 심잖아. 묻잖아. 다 그냥 썩어요. 흙이 될 뿐입니다. 그러면 고생대에 석탄기에 고식물이 좀 특이해. 안 썩는 거야. 그러면 동물이나 식물이 땅 속에 묻혔을 때 특이한 압력과 온도 조건이 맞으면 화석 연료가 되거든. 그럼 얘들의 근원 에너지 뭐지? 태양 에너지인 거야. 태양 에너지가 있었었고 식물의 화학 에너지, 동물한테 유기물 이동하고 얘들도 화학 에너지. 이랬나? 얘들의 근원 에너지는 태양의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빛 에너지입니다. 기상현상 얘들은 열 에너지입니다. 이랬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태양 광발전 됐지? 태양 광발전. 태양 광발전인데 무슨 에너지? 빛 에너지가 있었지. 뭘 만들까? 전기를 만들겠지. 어떻게 만드냐면 혹시 너희들 그거 기억나? P형, N형 이랬던 거. 반도체가 있어. 반도체가 있었는데 P형과 N형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특별하게 장치들을 하는 거라. 장치들을 했고 위쪽에 아래쪽에 위에 숭숭숭 구멍 나도록 해두고 뭐 구멍 숭숭숭 났으니까 마이너스 느낌. 그래서 위쪽에 N형, 밑에 P형. 이렇게 하면 태양빛이 쫙 탁 가서 여기서 야 전자 나가. 전자 쪽과 보내는 거지. 그래서 N형의 전자가 바글바글 모이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요게 배터리야. 배터리. 왜? 배터리는 야 전자 나가 쪼까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가 배터리인 거야. 그래서 내한테 필요한 나 불 켜야 되겠네. 전구 놔뒀어. 이게 태양 전지가 되는 거지. 태양 전지.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불 켰네.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로 바뀌었다. 그러면 태양 광발전. 무슨 에너지에서? 빛에서 전기 만들었다. 이해됐습니까? yes. 그때 반도체 쓸 거라고. 됐겠나? 자, 그리고 내려가면 이 밑에 온갖 설명들이 있어. 근데 얘들은 그냥 할 것 같아. 그냥 할 것 같아서 읽어보고 하기.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뒤에 145쪽. 자, 3번 문제를 한번 봐봐. 3번. 이 부분 쌤 안 하고 넘어간다 했던 거거든. 과연 할 수 있겠는지.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가 전환되어서 이용이 되는 경우다. 혹시 동그라미 기억 부분을 찾았나? 이게 태양 광발전이라면 적합할까? 빛에서 동그라미 기억에서 전기지. 가능하겠지? O가 되겠네. 두 번째, 니은에 태양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 형태로 흡수가 되어서 주로 기상현상을 일으킨다. 키워드가 뭘까? 키워드가 그치 빛이고 기상현상이겠지. 밑줄 해보고 얘가 매칭이 되나? 안 맞지. 그치. 쌤 분명히 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 생성되기 위해서 뜨거워서 열에너지 흡수해서 올라가 버려야 되지. 그럼 빛이 아니라 무슨 에너지여야 돼? 열에너지여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럼 니은은 O다 X다? X였다. 디귿은 어땠을까? 태양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 생물의 먹이사슬 따라 키워드가 뭐지? 먹이사슬이지. 먹이사슬이라면 식물이 만들고 동물 입속으로 쏙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무슨 에너지일까? 화학 에너지겠네. 태양 광합성으로 만든 포도당. 그치? 자, 적어줄까? 광합성으로 뭐를 만들었냐면 빛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포도당에 들어있는 화학 에너지로의 전환이 일어났을 것 같다. 그리고 이 포도당에 들어있는 화학 에너지, 포도당과 같은 걸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유기물이라 할 거다. 유기물. 자,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현수 다 적었나? 아니, 그거 아니지. 책에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집중해라. 집중해라. 자, 이래.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 이렇게 얘기했지. 유기물은 뭐냐면, 쌤 옛날에 이게 좀 헷갈렸거든. 쌤 어릴 때는 이게 책이 굉장히 두꺼웠다 했잖아. 유기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탄소가 있어서 탈 수 있다. 에너지 낼 수 있다. 탄소를 포함한 것은 유기물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머릿속으로 딱 생각해. 잠깐만. 이산화탄소가 탄소 갖고 있거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탄소를 포함한 게고 정확하게 하면 탄소가 있으면서 타서 에너지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타면서 에너지 낼 수 있어야 돼. 그럼 예를 들어 뭐 에탄올이라든지 이런 것들 탈 수 있어. 이러겠나? 그러면서 에너지 낼 수 있는 얘가 유기물인 거야. 또는 우리가 밥풀떼기, 포도당, 엿당, 녹말 얘들이 탈 수 있는 거지. 열 낼 수 있고 빛 낼 수 있는 거지. 걔가 유기물이다. 이랬습니까? 나중에 대학교 돼서 보면 탄소를 포함한 게 있고 탄소 결합이 있는 게 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탄소 하나 얘는 더 이상 이제 산소 결합할 게 없어. 타려면 산소가 필요한데. 이러겠나? 일단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포도당과 같은 화학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한다. 유기물의 형태로 식물에서 동물에 먹이사슬 따라 간다. 용어들 이해됐나? 오케이. 그러면 기억은 맞는 얘기지만 니은은 뭐가 틀렸냐면 빛에너지라고 해서 틀렸고 디귿 같은 경우는 생물의 먹이사슬을 따라 이렇게 됐지. 그럼 뭐의? 유기물의 화학에너지. 이렇게 돼줘야지. 왜 유기물의 화학에너지로 선생님이 말을 바꿨느냐? 포도당으로 만든 건 처음에 요거였지만 생물보다 조금 달라서 단백질, 지방 만들지 그지? 그래서 탄단지 포함을 해서 유기물이다. 이랬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밑에 4번. 어렵지 않아. 살짝이 봤어. 지구에서 일어나는 어느 순환 과정이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1 할 때 질소순환, 탄소순환, 물순환 등등등 있었거든? 오케이. 자, 왼쪽에 너희가 봤을 때 무슨 순환일까? 그렇지. 내가 봐도 물순환일 것 같아. 오른쪽에 거 보니까 화석연료, 뭐 식물, 광합성 이런 거 보이지? 그럼 얘는 누구? 탄소순환이겠지. 맞아. 그렇다면 동그라미 기억은 어땠을까? 대기 중에 누가? 이산화탄소였었고 광합성하면서 식물에 들어가거나 연소하면서 대기 중으로 나올 수 있겠지. 오겠다. 니은에 가에서 태양의 열에너지인 기상현상을 일으킨다. 맞겠죠? 이땐 빛 아니겠죠? 오케이. 디귿 나에서 지구 내부 에너지는 화석연료의 화학에너지로 전환된다. 잠깐만, 우리 지구 내부 에너지 언제 들어갔는데?
언제 들어봤지? 그렇지. 지구 내부 에너지는 판을 이동시키고 화산과 지진을 일으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화석연료가 과연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일까? 아니겠지. 그럼 그럴 것 같으면 야 화산 분출하는 그 옆에 가면 다 석유 석탄 있겠네.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디귿은 뭐라고?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 화석연료의 자 밑줄 화석연료 밑줄 거기다 적어줄까? 근원 에너지. 화석연료의 근원 에너지는 화석연료가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 형태는 자, 쌤, 요 두 개가 비교가 궁금하다. 화석연료의 근원 에너지 정확하게 표기해야 돼. 근원 에너지가 누구일까? 맞아요. 태양 에너지입니다. 갖고 있는 에너지 형태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기겠나, 빛이겠나, 열이겠나.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여유를 안 주네. 화학 에너지다. 이러겠나? S. 자, 지금까지 했는 건 가볍네. 가볍네. 됐지? 오케이. 자, 연달아서 우리가 그대로 봅시다. 일단 산염기 중화 반응을 먼저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산화환원 복습을 할게. 자, 간단히 설명을 한 다음 얘기할게. 자, 내가 보니까 지금 더 어려워진 사람이 있어. 얘는 정확하게 외워야 돼. 일단 선생님이 산과 염기와 중화 반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거야. 길게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라. 그러면 일단 자, 발행 이거 안 적어도 될걸? 빠르게 스킵하고 문제 풀이 할 거니까. 산이라는 게 있고 염기라는 게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하는 게 공통적인 이온이 있었고 특이한 이온이 있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이온의 양이온이 공통적이고 음이온이 별도로 다른 것들이 있어서 특이성을 나타냈다. 염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속 양이온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 옆에 OH- 수산화 이온이 있었었다. 그러면 산이라고 하는 건 공통적인 수소 때문에 성질, 산성을 지니고 염기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수산화 이온, 얘 때문에 염기성이라는 성질을 지닌다. 두 개는 완전 대칭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맛은 무슨 맛? 신맛이고 맛은 쓴맛이고 그럼 어쨌든 이온이 있으니까 얘는 전류가 잘 흐를 수 있을 거고 얘도 이온이 있으니까 전류는 잘 흐를 수 있을 거고 맞지? 그런데 이들 중에서 산과 염기는 물 속에서 들어가서 이온화를 해야 될 거니까 수용액 속에 대표적인 거 염산, 식 어떻게 적을까? 불러. HCl, 염화수소 기체가 물에 들어갔을 땐 염산이더라. 식으로 이온화하면 어떻게 될 거다? H 플러스 하나에 Cl 마이너스 하나였다. 됐나? 자, 우리가 황산을 이야기할 거거든. 황산. 황산은 어떻게 H 플러스 하고 그리고 SO4 E 마이너스가 무슨 이온? 황산 이온. 그럼 얘들이 있었을 때 식은 뭐라고? H2SO4. 왜? 일가양이온, 이가음이온. 크로스. 그래서 H2SO4. 황산이 있었을 때 얘들이 이온하면 H 플러스가 2개, SO4 마이너스가 1개. 이렇게 있었을 거니까 2개의 H 플러스에다가 SO4 E 마이너스. 자, 머릿속으로 잘 봐야 되는 게 우리는 항상 총 전하량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전하량은 1가 양이온인 게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어. 2가 음이온인 게 하나가 있어. 플러스가 2개, 마이너스가 2개.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액성이 중성인 경우는 상관이 없는 거지. 전기적으로 중성. 됐나? 자, 내일 잘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세트산이 있지. 아세트산 어떻게 적어? CH3COOH. 그래.
중2보다 밀리지만 고2보다 낫네. 아, 좀 전에 고2 물었는데 아세트산 버벅거리는 애들이 있더라고. 자, 아세트산 어떻게? CH3, COOH. CH3, COOH. 근데 자, 4는 H 플러스 있어야 되지. 어디 있어? 여기야. OH랑 클라. COOH. 마지막에 요 녀석이 H 플러스인 거야. 예외다. 원래는 앞에 양이온, 뒤에 음이온인데 요 녀석만 앞에 쭉 해서 일가 음이온. 됐습니까? 그래서 이온화되었을 때 CH3, COO-에다가 H 플러스 진이더라. 요게 있었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염기는 대표적인 게 NaOH. 어떻게 적어? NaOH 어떻게 적냐고? 자연스럽게 적으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인데 OH 대문자입니다. O 작게 줄이지 마라. 오케이. 그럼 얘를 이온하면 어떻게? Na 플러스 하나, OH 마이너스 하나. 수산화 칼슘 어떻게 적지? CaOH. 수산화 칼슘 어떻게? CaOH. 됐나? 마음에 안 드나? 자꾸 침튀기 있는데 왜 이랬을까? 칼슘이 몇 가 양이온? 2가 양이온. 그러면 OH-가 몇 개? 2개는 있어줘야지. 그래야지 얘를 하나, 2개 해야지 총 전하가 플러스 2, 마이너스 2, 0, 0 딱 되지. 그치? 그랬다면 그 전에 그러네. 칼슘 이온 하나, 수산화 이온 2개. 이랬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이런 거 틀린 건 반칙이다. 맞지? 자, 쌤 질문이 있는데 얘들은 산일까 염기일까? 요거 이름 뭔데? 암모니아. 맞지? 여기 H 있는데? 아, 그쵸. 누구 만나야 돼? 물 속에 녹여야 돼. 물 속에 녹였을 때 물이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 기억나? 비공유 전자쌍. 그래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나눠지면서 이거 암모니아 NH3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 있는데 요 녀석이 와서 싹 달라붙지. OH 마이너스 남지. 산이야 염기야? 염기가 되는 거라. 이랬습니까? 학년으로 가면 또 다르게 식을 표기를 합니다. 염기성이란 건 예외가 없어요. 근데 표기는 좀 다르게 하는데 어쨌든 암모니아는 그래서 뭐다? 염기성이다. 그럼 갑자기 궁금하네. 얘는 어떻게 생각해? CH4. 산성이야, 중성이야, 염기성이야? 뭘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 물에 녹아서 뭘 내놔야 되는데 쟤는 물에 녹기는 하나? 안 한다고. 됐습니까? 됐거든요. 치우세요. 이렇게 된 거야. 됐지? 자, 그러면 C2H5OH. 얘 이름 뭘까? 정답. 에탄올. 에탄올. 그러면 얘 산성이야, 중성이야, 염기성이야? 내가 필기 참 잘해놨어. 내가 아무리 봐도 얘를 양이온으로 가르쳐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봐도 쟤를 양이온으로 가르쳐준 적이 없어. 얘는 이온화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제발 이런 거에 휘말리지 마. 되겠나? 그러니까 책에는 그냥 양이온 더하기 OH-인지 잘 모르겠지만 쌤이 설명할 때 금속 양이온의 OH-를 강조하는 부분이 좀 많아. 매번 하진 않아. 당연히 알 것 같으면 안 해. 하지만 이런 거 양이온 본 적 있어 없어? 없어. 양이온 본 적이 없어. 그럼 얘 염기 아니야? 아니야. 그렇다고 산성이겠나? 아니야. 그래서 중성입니다. 에탄올. 이해됐습니까? 또 이 중에 또 술 맛을 보니까 쓰던데요. 그러면 안 돼. 아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가 있고, 그럼 산과 염기가 있었을 때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선생님 혹시 나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요. pH라든지 지시약이라든지 그래 말 잘했다. 산성이고 중성이고 염기성이고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산성, 중성, 염기성 pH는 중간에 있는 거 행운을
7. 얘가 중성. 그보다 작으면 무슨 성? 산성. 그보다 크면 염기성.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표기를 하는 거야. 됐나? 지시하게 뭐 있지? BTB, 또, 메틸 오렌지, 또, 종이. 리트머스 종이, 페놀프탈레인. 이렇게. 일단,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돼. 됐나? BTB는 노초파. 어느 책에도, 모든 책에도 이렇게 되어있다.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그치? 메틸 오렌지는 불노노. 예전엔 불주노인데 요즘은 불노노를 잘해요. 진한 노란색이긴 해. 진한 노란색이네. 붉은색에서 노란색,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리트머스는 불, 땡, 푸 될 거다. 붉은색, 푸른색. 이렇게. 리트머스 종이는 일회용입니다. 한 번 딱 쓰면 안 돼요. 한 번 딱 쓰면 안 되는데, 리트머스 종이 색깔. 얘가 빨강색이니까 파랗게 변하는 거 얘기할 거고, 파란색이니까 빨갛게 변하는 거 얘기하겠지. 됐지? 보통, 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됐다는 얘기는 파란색인데 빨갛게 변할 거야. 얘는 빨간데 파랗게 변할 거라고. 됐나? 오케이. 페놀프탈레인은 어떻게? 무무불. 내가 어떤 방법을 써줘도 잘 안 외워질 수도 있는데, 뭐 방법은 무무불, 불노노, 노초파 연결해서 외웠던 게 있다. 무무불, 불노노 또는 불땡푼데 불노노, 노초파. 이렇게. 해, 매, 비. 얘들이. 이해됐습니까? 뭐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미지화 시켜서 빡 쓰든지 문제 풀 때마다 몇 번 쓰고 나면 자동으로 외워진다. 얘는 우리 집 몇 동 몇 호 외우는 거 똑같아. 외워야 돼. 이랬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한테 산성, 염기성. 그러니까 원래는 뭐 예시로 산이고 염기고 막 하는데, 자, 선생님이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맹물하고 색깔이 똑같아. 구분돼, 안 돼? 잘 안 돼. 그래서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자, 퐁당 금속을 넣었어. 금속을 넣었더니 반응을 해. 무슨 기체 발생했을까? 수소. 왜? H 플러스인데 금속이, 야, 내 양이온될 거거든. 좀 나가봐. 쪼까 보낸 거지. 그래서 무슨 기체 발생했다? 수소 기체 발생을 했다. 됐지? 그리고 산이 또 누굴 녹여? 카코3, CaCO3. 요 녀석을 딱 넣으면, 니 때문에 짜증나. 박살, 복 나는 거지. 무슨 기체 발생? 부글부글. CO2 기체. 탄산, 칼슘이지. 탄산 됐으니까 무슨 기체 발생?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 이랬습니까? 야, 그럼 누구 금속 녹이고 탄산, 칼슘 녹여? 우리도 뭐라도 녹일래? 그러시든지. 뭐 녹일 건데? 우리 그래, 그거 좋다. 단백질 녹이고 지방 녹이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세수할 때 마담바레 쓰다. 세수할 때 마담바라. 세수할 때 맛보기 싫으면 양치들 하면 되지. 치약 염기성입니다. 치약 염기성입니다. 왜? 산하고 염기하고 일단 단백질 녹이고 지방 녹인다. 단백질 녹인다 증거대봐. 머리카락. 세면대 낀기거든. 너희 학교 가고 나면 엄마 아빠가 주기적으로 거기다 하수구 세정액을 뿌려요.
세수하고 뭐 하다 보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졌는데 세면대 밑으로 그래 쑥 들어갈 때 있단 말이야. 내 같은 경우 기니까 잡을래 해서 잡을 때도 있지만 그 와중에도 놓치고 들어간 녀석이 있거든. 시간을 아깝게 보내지 마라. 눈 감고 감상하지 마라. 알겠나? 자, 그래서 싹 해서 머리카락이 쑥 빠지잖아. 그럼 그게 밑에 쌓이겠지. 그럼 머리카락 때문에 물이 가는 길을 막을 거니까 물이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머리카락 같은 거 녹이기 위해서 염기성 용액을 붓습니다. 이러나 그래서 예시가 잘 나온다. 단백질, 머리카락을 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 세면대에다가 하수구 세정액 염기성 물질을 붓는다. 이러겠나? 지방 녹인 거 얘기 잘 안 하는데 얘들 세제가 염기성이잖아. 식기세척기용 세제를 설거지한다고 손으로 하면 안 된대. 왜? 걔들은 굉장히 세요. 식기세척기용 세제는. 그러니까 보통 주방 세제는 중성 세제라고 하거든. 왜냐? 사람들이 맨손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맨손으로 하는 사람들 염기성 해버리면 피부가 안 해봤어. 이론상으로 아는데 말라고 내 몸을 희생시키노. 피부과 몇 번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식기세척기용 세제는 맨손으로 설거지하면 상당히 염기성이라 새롭다 하면 안 된다. 이랬나? 자, 그러면 산하고 염기가 있었는데 우리 주변에는 산, 염기를 갖다가 함께 써서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예시가 굉장히 많아. 어떻게? 김치가 너무 시다. 어떡하지? 소다 좀 넣으면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산성화된 토양에, 산성 토양에 뭘 뿌릴까? 산성 토양에 염기를 뿌려야 되겠지. 혹시 쌤이 그런 얘기 한 적 있나? 금속, 산화물.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 나머지 안 들었어? 그럼 질문한다. 금속, 산화물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안 들어봤나? 숙제 다시 내야 되겠대. 비금속 산화물. 둘 중에 하나 산성, 하나 염기성. 누가 산성? 비금속. 산성 산화물. 금속, 무슨 산화물? 염기성 산화물. 진짜 기억 안 나는 사람, 손 들어. 진짜 기억 안 나는 사람. 현아, 기억 안 나나? 나나? 기억나야 돼. 왜냐? 뒤에 것까지 나중까지 써먹으려고 가르쳐준 거기 때문에. 해야 돼. 이랬나? 그러면 비금속 산성, 쌤이 항상 얘기하잖아. 교과서에 안 나오는 데서 왜 얘기할까? 나중에 길게 봤을 때 필요한 거니까 가르쳐주는 거라. 이랬나? 그러면 산성 토양에다 CaO 석회 가루라 그래. 쌤 분필 가열하면 이 가루 생겨요. 어떻게 CO2 확 날아가고 CaO 생겨. 얘 금속이지. 금속 산화물. 이거 잘 생각하면 CaOH2 되지 않겠나? 물에 녹이면 염기성이겠지. 이랬습니까? 그래서 쌤이 귀찮아서 산성은, 염기성은 이렇게 했던 기억 안 나? 맞지? 산성은 시오, 염기성은 이응 이렇게. 나 생선에 뭐로? 식초로. 그치? 생선에. 생선은 비린내 나요. 얘 염기입니다. 식초, 초고추장 이런 거 하더라. 얘들 중화 반응을 이용한 얘다. 이랬잖아요. 우리 주변에 중화 반응을 이용한 얘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충치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치약으로 양치를 한다. 왜? 음식물 찌꺼기가 세균 때문에 산성으로 변한다. 입 안이 산성 상황이니까 충치 안 생기게 하려면 치약, 염기성으로 닦아서 중화시켜버린다. 왜요? 치약, 치아의 부분이 얘인 거야. 그럼 산성유로 되어 있으면 껍데기가 녹아요. 껍데기가 녹으면 이가 상할 수 있다는 거지. 일어나 등등등 중화 반응 됐어? 사실은 이 문제도 한 문제 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산과 염기를 섞어서
중화 반응할 때 그때 양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지. 아마도 기말고사 때 굉장히 어렵게 낼 예정인데, 자, 굉장히 어려운 것까지는 얘기를 못 하더라도, 일단 너희가 봤을 때, 자, 염산이 들어있는 이 용액에 누구를 NaOH 수산화나트륨을 조금씩 넣을 거야.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농도가 같다. 농도가 같다.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농도가 같단 말이 딱 보이면 양에 들어있는 입자계수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 말이 딱 나오면 부피랑 이온수랑 똑같이 보일 거다. 부피랑 이온수랑 똑같이 보일 거다. 됐습니까? 이 얘기를 할 거다. 조금 이따 문제풀이로.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화점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중화점. 지금 쌤이 식을 안 적었는데 R자 이온 반응식으로는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하고 만나서 뭐 돼? 물.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지. 수소 이온과 음이온이 있었고 양이온과 그리고 수산화 이온이 있었고 요만큼이 산이고 이만큼이 염기였던 거지. 그랬을 때 마치 내양의 곱, 외양의 곱 만나듯이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만났지. 그럼 누가 생겨? 물이 생겨. 물이 생기고 또 누가 생겨? BA. 이름이 뭘까? 염이 생겨. 머릿속에 빡 넣어야 돼. 그치? 그래서 물이 생기고 염이 생기는데 물 생길 때 얘가 1대 1로 생기더라. 그러면서 이때 열에너지 발생을 하더라. 됐습니까? 이 열에너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너희는 대부분은 앉아서 수업을 듣지. 그게 편하니까. 그럼 우리 주변에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많아? 물 분자가 많아? 물 분자가 많지. 그게 편하니까. 편하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야. 에너지가 낮은 상태. 그러면 이렇게 있었을 때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 있는 것보다 H2O 되는 게 에너지가 낮아진 상태인 거야. 됐지? 그럼 이만큼 열 어떻게 해? 필요 없어? 주겠지. 방출하겠지. 발열 반응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물질이 에너지 필요 없어 나는 이거 니에 내놓고 물질이 된 거지. 물이 된 거다. 발열 반응이다. 그러니까 중화점은 온도가 높다. 이랬습니까? 중화점은 온도가 높다. 그래서 일단 중화점의 R자 이온 반응식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물 분자가 되면서 그때 사실은 중화열을 발생하기도 하고 전체를 쓰면 이렇게 되었을 때 얘는 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염은 산과 염기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맞지? 그래도 1대1로 반응하는 건 똑같고 그럼 중화점은 이제 어떻게 확인하냐? 중화점은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 반응 안 한 게 없어요. 모두 다 반응하고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이랬나? 그때 보면 최고 온도가 가장 높다. 이 질문하는 애들 많지 않더라고. 그냥 온도가 제일 높다. 아니, 최고 온도가 가장 높다. 산과 염기 중화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산은 25도고 염기는 30도고 이러면 안 돼요. 산은 25도고 염기는 냉장고 넣어놨다가 15도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산과 염기가 온도가 같은 상황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실험을 할 때는 모든 게 산은 그럼 뜨겁고 차갑고 유리 용기는 차갑고 뜨겁고 이거 아니야. 모든 게 같은 장소에서 있다가 열 평형이 된 상태에서 실험을 시작을 하는 거거든. 모든 게 온도가 같았는데 근데 최고 온도가 높단 말이야. 산에다가 염산을 넣었어. 염산을 넣고 거기다가 NaOH를 넣었어. 휘휘휘 줬겠지. 그래도 섞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남녀 5명 나중에 커플 탄생하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첫눈에 반해서 커플 되나? 얘기도 좀 하고 대화도 좀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러다가 커플 탄생하는 거잖아. 시간이 걸리겠지. 그러면 넣어놓고 시간에 따라서 온도를 재는 거야. 온도가 쫙 올라갔다가 다시
지가 주변 거보다 뜨거우면 여기 놔뒀다 실험하니까 여기 놔뒀는 게 25도면 실험을 할 때 열 발생 온도 올라갔겠지? 27도, 28도까지 갔겠지? 그러면 실험실은 25도니까 열 방출할 거 아니야? 온도 다시 떨어지겠지? 데이터에 적는 건 그 물질의 가장 높은 온도만 적어준다고. 가장 높은 온도만. 이랬나? 그 최고 온도가 가장 높을 때. 이때가 바로 중화점이다. 이랬나? 뭐 그런 얘기들이 있다. 자, 그러면 중화 반응의 책에 봅니다. 먼저. 제발 문제 풀기 위한 공부는 하지 마라. 문제 풀기 위한 공부를 했다가는 써먹을 데가 없다. 자, 봅니다. 67쪽. 67쪽. 그 얘기 왜 했느냐? 본문이 깨끗한데 문제가 풀릴 수가 없어. 본문이 깨끗한데 문제가 풀릴 수가 없어. 본문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사람을 어떻게 믿니? 쌤이 어떻게 믿니? 내가 나를 믿어야지. 책 보고 내가 본문 확인하고 수상하다, 아니다 판단해줘야 돼. 믿었나? 자, 67쪽 첫 번째 H 플러스 Cl 마이너스 되는 거 눈으로 확인했다. H2SO4 조심해야 되겠지. 황산은 한 분자에 H 플러스 몇 개 나와? 2개 나올 거야. 됐습니까? 3번 NaOH,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1대1이겠지. 됐습니까? 67쪽에 2번 하는 거다. 산과 염기였다. 산의 공통적으로 든 게 공통인 거 H 플러스지. 양이온이지. 양 맞고. 두 번째 묽은 염산, 아세트산 모두 산이지. 마그네슘, 수소. 키워드 자꾸 동그라미 하거나 형광펜 치거나. 오다. 세 번째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이렇게 됐지. 탄산칼슘하고 반응은 말이 안 되지 않나? 산이 탄산칼슘하고 반응하지. 수산화의 X. 넘어간다. 3번 문제 질산칼륨의 뭔지 알겠다. 푸른색 리트머스 밑줄 쫙. 푸른색 리트머스니까 왜? 붉게 변할지 준비를 했는 거지. 산인지 알고 있는 거지. 염산이다. 그럼 자, 염산에 산은 무슨 이온? H 플러스지. 양이오니까 무슨 극으로? 마이너스 극 쪽으로 붉게 변하겠지. 이해됐습니까? 넘어가서 4번 문제. 식초, 얼른 적어라. CH3COOH 아세트산이다. CH3COOH. 하수구 세정제 NaOH. 염기입니다. 머리카락 녹인다. 됐지? 세 번째 아세트산 CH3COOH. 식초나 마찬가지래. 됐나? 사실 아세트산 6%짜리를 식초, 먹을 수 있는 초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해됐습니까? yes. 수산화 칼륨, KOH지, 염기지. 일단 리트머스 붉게는 산이제. 그 쓰이면 사실 딴 거 별로 안 해요. 4번에 식초가 있었고 아세트산이 있었고 하수구 세정제가 있었고 KOH가 있었고 이렇게 되면 얘는 산이고 염기고 이렇게 적어놨다가 기억 1번 리트머스 종이 붉게 변한 건 산이지. 끝입니다. 그나 2번에 페놀프탈레인 붉게. 그 누구야? 염기지. 붉게 동그라미지. 페놀프탈레인 무불 될 거니까 붉은 거 염기잖아. 지금 항상 얘기했지. 나 쓰기 싫다. 산은 세모, 염기는 동그라미 쓸 거지. 그럼 중성은 어떻게 해요? 중성은 네모합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됐지? yes. 3번 전기전도성 모두 다 있지. all. 왜? 양이온이건 음이온이건 이온이 한 가지 있다는 게 또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러나 모두 다 있다.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뒷페이지 넘어갔을 때 이 중간에 뭐 양적 관계. 자, 71쪽. 71쪽. 첫 번째 중화 반응이다. 밑줄. 산의 H 플러스 밑줄, 염기 OH 마이너스 밑줄 1대1의 개수비다. OX. 맞죠? 두 번째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열 발생 밑줄 맞고 발열 반응이다. 세 번째 중화 반응으로 생성된 물의 양이 많을수록 혼합 용액의 온도는 높아진다. 되겠나? 나중에 서술형 정답 나옵니다. 오다. 4번 산수용액과 염기수용액을 혼합한 액성은 항상 X. 그때 다르지. 그쵸? 남아있는 게 누구냐에 따라 액성은 달라지더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일정량의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묽은 염산을 넣는데. 자, 나는 이걸 확인할 거다. OH-와 H+만.
됐지? 너희 그림에 봐봐. 가나다라가 보여. 가나다라. 혹시 가에 봤어? 누가 보여? 그러면 동그라미. 나에 봤어? 누가 보여? OH 마이너스 동그라미. 다에 봤어? H 플러스도 OH 마이너스도 없네? 네모 중성. 가나다라 글자에 하는 거야. 라에 확인했어? H 플러스 살아있지? 세모. 됐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BTB 떨어뜨릴 때 BTB 밑줄에 적자. 뭐라고? 노초파. BTB는 노초파다. 그럼 가에서 라까지. 그럼 잠깐만. 노, 초, 파 되겠지? 그렇지. 어려운 거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항상 산성부터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 정답 파파초노 이렇게 되겠지. 2번. 최고 온도가 가장 높은 밑줄 쫙. 아하, 그러면 최고 온도가 가장 높다. 아까 위에 1번에 3번. 생성된 물의 양이 많아야 온도가 높겠지. 그래. 누구지? 다겠지. 순서대로 들어왔는데 OH-가 싹 다 없어졌지. 두 개의 물이 생겼겠지.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3번 문제. 자, 첫째 줄 온도 당연히 같아야 돼. 신경도 안 써. 자, 농도가 같은 네모 박스. 거기에 쌤 좀 전에 아까 일부러 지워버린 농도와 같은 뭐 빨간색은 뭐 적었는데 부피를 땡큐다. 그 위에 빈 여백이 있지. 부피를 뭐로 적어라? 이온수로 적으면 딱 맞다. 농도가 같다 하는 얘기는. 문제 풀 때 키포인트다. 됐나? 그러면 너희들한테 그림에 이런 산넘기 반응할 때 두 가지 패턴이야 주로. 두 가지 패턴인데 가로축에 보니까 HCl에 여기에 NaOH지. 이럴 때는 주로는 모든 용액의 부피의 합이 똑같은 경우들이 많아. 확인해봐. 2, 4, 6, 80. 세로는 여기서부터 2, 4, 6, 8, 12가 그럼 모든 용액의 부피가 얼마? 12. 맞지? 모든 용액의 부피는 10이야. 근데 농도가 같으면 부피를 이온수로 보라 그랬지. 근데 무슨 이온수로 봐요? H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다 똑같아. 그러면 나는 여기다 적을 거다. H2O. H2O 몇 개 만들었을까? 2. 얼마? 4. 그 다음 6. 그 다음 4. 그 다음 2. 됐습니까? H2O의 수는 쌤이 소량이라고 이야기했나? 그치, 소량. 적은 개수에 맞춰줘서 물 분자 생기겠지. 됐지? 자, 확인합니다. 액성. 당연히 얘들아. 이쪽에 염기가 많지 않나? 염기가 많았으니까 염기성, B는 중성, C는 산성. 됐지? 오케이. 그 다음, 중화반응으로 생성된 물의 양이 제일 많다. 세로값이 온도지. 온도 제일 높다. 물 제일 많이 생겼다. 부피 똑같았으니까. 누구였다? B였다. 오케이. 근데 우리 이미 다 구했는데. 맞지? 자, 그 다음 4번 중화반응의 얘다. 사과가 갈색으로 변한 이유를 내가 산화, 환원. 산화, 옥시데이션. 환원, 리덕션. 쓰기 귀찮아요. 산화, 환원, OR이라서 그럴 거다. 두 번째, 욕실에 넣어둔 머리핀 녹슨다. 녹슨다. 뭐라고? 밑줄. 산화, 환원입니다. 세 번째, 위산, 세모겠죠. 속이 쓰릴 때 재산, 산을 제거하는 거지. 동그라미겠지. 리을에 충치, 일단 뭐 입속을 얘기하겠지, 그지? 세모겠지. 치약은 동그라미겠지. 생성부위, 동그라미겠지. 동그라미겠지. 비린내.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레몬, 세모. 식당에 가면 생선구이 나올 때 고급 음식점 꼭 레몬 이렇게 데코레이션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 따라 취향이 다르니까 나는 생선의 비린 맛을 즐길 수 있다. 그대로 먹는데 아닌 사람들은 레몬 뿌려서 먹는다. 그때 회 먹을 때 마찬가지. 이랬나? yes. 사실 싱싱한 회는 비린 맛도 아닌데 그지? 자, 뒷페이지 갑니다.
뒷페이지 갔을 때, 자, 얘를 해석을 할까 말까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일단 왼쪽 위에 거만 좀 보자. 묽은 염산 50ml에 수산화나트륨 조금씩. 밑줄 쫙쫙. 아, 묽은 염산이 50ml 있는데, 누굴 넣었다고? 수산화나트륨을. 얘하고 차이점 보라고 하는 거다. 얘하고 차이점 보라고. 얘들은 내가 비커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준비를 하고 염산을 일단 쪼로미, 점점점 많이. 아, 비커 좀 많이 높아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들이부어서 동시에 시작, 쪼록 부어서 온도 재는 거지. 이랬습니까?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니지. 이 그래프 봐봐. 가로축이 뭐지? NaOH밖에 없어. NaOH 부피.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50ml 든 거 만약에 니하고 내하고 자하고 하자. 50ml 똑같이 넣어놓고 NaOH를 얼마 넣고 25 넣고 50 넣고 100 넣고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다는 거지. 얘는 총부피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는 25만 넣고 얘는 50 넣고 얘는 이만큼 넣어서 더 많이 넣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지. 됐지? 그런데 잠깐만. 둘째 줄에 최고 온도 동그라미. 용액의 최고 온도. 야 지켜보던 A, B, C 담당자가 A, B, C 이름이 돼. 그럼 야가 각자 그러면 야 니 제일 온도 높았을 때 몇 도야? 기록해놨는 거라. 이거 온도 쭉 올라갔다 쭉 다시 떨어질 거다. 온도 제일 높았다 몇 도야? 물어보고는 그래프 그리니까 이렇게 됐다고. 됐겠나? 그럼 얘가 온도 제일 높았지? 뭐야? 얘가 중화점이란 거야. 말 됐습니까? 그럼 잠깐만. 아까 우리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버렸네? 지금 얘가 50ml 했는데 얘도 50ml 들어왔을 때 중성이지. 농도가 같았었네. 농도가 같았었네.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는 거지. 말 됐나? 자, 잠깐만. 적지 말해. HCl이 50ml야. 근데 NaOH 25ml 들어왔을 때 최고 온도더라. 왜 그렇지? 50 말고 25가 됐을 때 온도가 제일 높았다고. 그래도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개수는 같아야 되지 않을까? 이때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다고. 그럼 만약에 요거 50ml 안에 50개의 H 플러스가 있으면 얘는 25ml에 이미 50개의 H 플러스가 있었다는 거야. OH 마이너스가. 됐나? 그럼 여기 좀 진한 거겠지. 그 진한 거 적게 넣는 거지. 2배 진하니까. 적게 들어가는 거야. 됐습니까? 화학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난 옛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농부수라고. 농도, 부피. 그럼 수는 뭐예요? 자, 염산이니까 하나지. 황산은 H2SO4. 한 분자에 2개나 내니까. 이게 수인 거야. 농부수. 이해겠나? 그러니까 이온계수가 농부수. 이렇게. 그럼 얘들은 부피가 50이고 부피가 25인데 중성 상태다. 그래도 이거 개수는 똑같았어야지. 그럼 얘가 진했던 거겠지. 말 됐나? yes. 뭐 그런 얘기가 왼쪽에 있어서 일단 왼쪽 페이지도 일단 보고 해라. 해갖고 오자. 자, 73쪽. 안 꺼져? 자, 73쪽. 이거 틀리면 안 돼. 산의 유효나식 HCl 염산 H 플러스 Cl 마이너스 됐지? 황산 H 플러스 몇 개 나와야 돼? 2H 플러스지. 그치? 탈락이지? 맞지? 땡. 자, 5번의 거. 5번 동그라미 5번. 이거 누구야? 아세트산이야. 제일 끝에 CH3COOH H 막 동그라미. 아세트산 맞지? 정답 몇 번? 2번이었다. 됐습니까? 2번에 산염기하거든. 산. 산수용액의 음이온 종류 산마다 다른 거 맞나?
두 번째, 산, 리트머스 붉게 밑줄, OX. 세 번째, 염기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음이온 맞나? OH 마이너스, 공통 음이온이다. 4번에 염기에다 탄산 칼슘 넣으면 이산화탄소 어디서 들어본 거하고 좀 헷갈리는데 식초에다 넣어야 되지. 식초에다가 자 내가 신신당부라는데 식초에다가 달걀 껍데기에 식초를 넣어 위에서 부으면 돼. 지금 하지마. 집에서 싸움나 엄마랑 냄새나게 어데 이래가지고 날 더운데 달걀에다가 식초 부으면 부글부글 난리 나요. 달걀 껍데기 쌤 분필하고 똑같다. CaCO3. 식초 산이지. 부글부글 기포 발생한다는 얘기잖아. 그 뭐? 산에다가 CaCO3. 그치? 4번 OX. 염기 아니다. 이런 거 틀리지 마라. 정답 몇 번? 4번. 자, 기억에 비눗물. OX. 동그라미가 세모가. 빨리 해라. 준수 빨리 해라. 동그라미. 레몬즙은 세모. 탄산음료 세모. 제빵 소다. 동그라미입니다. 소다. 됐지? 오케이.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마그네슘 하면 수소기체 발생하는 건 3 맞지? 가는 돼, 안 돼? 가 탈락. BTB 밑줄 뭐라고? 노초파지. 노초파면 나는 세모인데 땡이지. 노란색 돼야 되지. 세 번째, 달걀 껍데기가 반응하지 않는다. 뭐라카노 산성은 달걀 껍데기 반응해야지. X지. 푸른색 리트머스 붉게 밑줄 누군데? 불땡푸지. 산이지. 탈락이지. 모두 전류 거른다? 당근. 이랬습니까? 다음 시간에 산염기 중화반응 시험 칩니다. 자, 4번 문제. 두 가지 산이다. 두 가지 산 밑줄. 그럼 누가 H 플러스야? 산은 H 플러스가 공통이지. 그러면 동그라미도 세모도 음이온이 되나? 됐습니까? 작은 동그라미. 요게 H 플러스. 기억 맞고, 니은에 얘 때문에 색깔 변한 거 아니지? 땡. 디귿, 마그네슘, 모두 기체 발생하지. 무슨 기체? 수소 기체. 넘어갑니다. 5번 문제. 첫째 줄에 질산칼륨 동그라미. 얘는 전해질입니다. 전해질. 전류가 잘 흐르게끔 할 거다. 됐지? 근데 그림으로 딱 봤을 때 둘째 줄에 염산 동그라미. 셋째 줄에 마이너스 극 밑줄. 붉게 밑줄. 염산에서 마그네슘이 된다. 마이너스 극으로 붉게 H 플러스 때문이지. 그치? 자, 밑에 H 플러스 때문에 맞죠? 니은에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그 이온이 몇 가지일까? 적어놔야지. 양이온이지. 위에서 양이온 몇 가지 있어? K 플러스도 있지. H 플러스도 있지. 몇 가지 돼야 돼? 2가지겠지. 세 번째, 묽은 염산 대신 황산. 염산 대신 황산. 밑줄. 똑같겠죠? 그렇지.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6번 문제. 염산과 아세트산이다. 염산 세모. 아세트산도 세모. 그럼 둘 다 산인데 똑같은데? 달라질 게 뭐 있노? 탄산칼슘 3반응 맞지? CO2지. 마그네슘, 금속 3반응이지. H2 발생하지. 그 다음 BTB 노초파 산이지. 결과 다 똑같아야지. 그럼 정답 몇 번 된다? 1번. 7번 문제. 두려울 것도 없어. 둘째로 염산 세모 해야지. 수산화출 해? 동그라미 해야지. 아세트산 세모 해야지. 됐지? 그러면 쌤이 봤을 때 마그네슘하고 반응하느냐 페놀프탈레인하고냐 라고 했는데 가르쳐준 게 별로 없네. 그럴수록 감사한 일. 정확하게 얘만 딱 보면 맞춘다는 얘기거든. 그럼 금속에 수소기체 발생을 했다라고 됐지. 무조건 산 적어놓고 시작해야지. 페놀프탈레인 딱 나오면 적어야지. 뭐 적어야 돼? 여기다 무모불 적어야지. 무모불.
맞추고 싶지. 적어. 틀릴 수가 없어. 됐지? 그럼 여기가 무슨 색이야? 무색이지. 위에 거 동그라미 세모밖에 없었어. 네모도 없었어. 그럼 얘가 누구지? 세모지. 그럼 어쩔 수 없이 중간에 거 염기 동그라미지. 복잡하게 산 염기 안 적고 눈에 정확하게 보이려고 동그라미 세모를 하는 건데. 그치? 자, 그럼 기억해. 얘 산이에요. 수소기체 발생을 할 거고, 이거 무색일 거고, 붉은색일 거고, 안 합니다. 다 채울 수 있지. 그럼 끝난 거지. 이랬습니까? yes.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다. 그럼 정답 몇 번 나와? 3번 나오지. 넘어갑니다. 8번 문제. 중화 반응 밑줄. 산염기 물생성. H 플러스 OH 마이너스 1대1 맞고. 완전히 중화된 점이 중화점 맞지? 남아있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없어라. 중화점이다. 4번 중화열. 중화반응 발생 동그라미. 흡수 아닙니다. 발생하는 열이다. 5번에 중화반으로 생성된 물의 양이 많을수록 아까 앞에 이런 거 있었는데 물 생겼다 동시에 열 생기지. 물이 많다 온도가 높다. 그렇죠. OX, X 손으로 풀어야 됩니다. 묽은 염산 10ml, HCl 10ml 밑줄, NaOH 밑줄 5ml. 한국말 오래 걸려. 식이 깔끔한데. 자, 이거 잘 읽어야 돼. 혼합전 동그라미. 농도 같대. 온도는 필수로 같아야 돼. 맞지? 농도 같다 동그라미 했어? 그 집 올려. 뭐라고 올 거다? 뭐랑 같아야지. 부피, 등호, 연수. 적어주고 시작. 그러면 혼합 용액은 중성이겠나? 누가 한번 봐봐. 염산이 몇 밀리리터? 10ml 이거 10개씩. 수산화 나트륨 NaOH 몇 밀리리터? 5ml. 그럼 이거 5개씩. 중성됐어? 아니지. 그치? 중성 땡. 됐습니까? 자, 두 번째. 혼합 용액의 온도 최고 25도보다 높다. 맞겠지? 세 번째, 이온수가 제일 많은 건 누구일까? Cl-. 그렇지. 구경꾼 이온 중에 많은 녀석이 있겠지.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1대1로 반응하니까 얘는 없어지고 얘는 5개 남고. 맞지? 구경꾼 이온 제일 많겠지. Cl-입니다. 넘어갑니다. 정답 2번. 자, 10번 문제. 일정량 묽은 염산에 수산화좀 조금씩 들어간다. 그림으로 확인 딱 했지? 가나다라에서 뭐 할 건지 알지? 가에다 뭐? H 플러스 같다 세모. 나에 H 플러스 같다 세모. 다에다가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없다 네모. 라에다가 OH 마이너스 찾았다. 동그라미. 오케이. 그럼 가에 마그네슘 밑줄. 마그네슘 수소기체 밑줄 누구지? 산이지. OX 맞지? 두 번째 최고 온도 누가 제일 높을까? 물 없는 애. 중성 맞지? 오. 나와 라를 혼합하면 잠깐만 나 밑에 밑줄. 나에 누구 있어? 1H 플러스. 하나 남아있지? 적었어? 라 밑에 뭐 적어야 돼? 1OH 마이너스. 틀리고 싶어 틀릴 수가 없지? 중성이다. 됐습니까? 손으로 풀어라. 정답 몇 번? 3번. 오케이. 11번. 얘들아, 사실 통합과학은 손으로 안 풀어도 맞춰요. 통합과학은 손으로 안 쓰고 풀어도 맞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습관이 무섭다고 안 쓰던 애도 못 씁니다. 고2가 되면 안 쓰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습관이 무섭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고 이게 내 손에 익어야 되고 누가 명령해서 고2 되면 하겠나? 안 하지. 자, 11번. 묽은 염산에 수산 칼륨 넣었대.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자, 누가 놀러 왔어?
KOH가 놀러 온 거야. KOH가 놀러 온 거야. 맞지? 그럼 잠깐만. 원래 누가 있었어? HCl이 있었으니까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원래 여기 있었어. 그런데 H 플러스는 KOH 놀러 들어오면 바로 커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버글버글 있는데 누구? K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면 얘들 바로 커플 되는 거지. 그러면 똑같은 수가 있다. H 플러스는 줄어들지? 더 이상 아무도 안 넣어주니까 이렇게. 맞지? 근데 Cl 마이너스는 커플 안 돼요.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독신주의 이온이라고. 독신주의 이온이라고. 선생님이 내가 지어낸 건 반드시 이렇게 적는다. 독신주의 이온. 앙금 형성 안 하는 거 얘기하는 거다. 앙금 형성 안 하는 거. 무슨 수가 나더라도 나는 이온으로 있겠다. 누구? Na 플러스. 외워야 되는 거다. K 플러스. Na 플러스랑 K 플러스랑 성질 닮았지 않나? 같은 조. 화학적 성질 닮았지. 니하고 커플 안 해. 너 냄새나. NH4 플러스. 양이온 3개. 음이온 2개. 커플 될래? 노노노노노노노. 안 해. 노. NO3 마이너스. 마지막. Cl 마이너스. 아우, 야는 취향이 희한해. 싸구려 음만 좋아해. 은하고만 커플. 금도 아닌데. 도도 아니고 굴다가 은하고 커플 딱 되네. 멍 때리고 있었으면 안 돼. 빨리 적었어야 돼. 그치? 그러면 자, 독신주의 이온이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Cl-는 누가 들어와도 커플 된다 안 된다? 안 돼. K 플러스 들어와서 반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랬나? 그러면 이렇게 일정한 거 누구다? Cl-. 됐습니까? 뭐라고 적습니까? 부경꾼이라 적는다. 이거는 쌤이 지어낸 말 아니다. 공식 용어다. Cl- 들어오지. 자꾸 들어왔는데 반응하나? 안 하지. 그러니까 Cl-는 쭉 증가하겠지. K 플러스 쭉 증가하겠지. 그치? OH- 들어왔지? 들어오자마자 바로 커플. 언제 들어왔어? 아니, 나 못 봤는데 바로 커플 된 거지. 그치? 그럼 K 플러스는 변화 없다가 중화 반응 끝나고 H 플러스가 이제 더 이상 없었을 때 증가. 이해됐습니까?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개수 여러 개 적어보면 딱 나오는 거지. 이 문제 틀렸다는 얘기는 나 공부를 안 해봤다는 얘기다. 써봐야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일단 A, 부경꾼 맞나? 부경꾼입니다. B, 부경꾼입니다. 누구 집에? HCl 집에 KOH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Cl-가 원래 있던 B, 부경꾼 이온인 거라. 됐습니까? yes. 그럼 기억 맞고 두 번째 CAD. 그럼 얘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했었으니까 중화반응 참여하는 알짜 이온이다. 맞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중화반응 생성된 물의 양은 나가 많을까 가가 많을까? 가가 많아요. 진짜? 나가 많죠. 자, 그러면 그 페이지 위에다 적어놔래. 생성된 H2O의 수다. 여기는 H 플러스가 있었지. 그치? 물 분자하면 H 플러스 줄어든가 이가? 내 눈에 보이는 감소한 H 플러스 수. 의미가 딱 머릿속에 박히는지 확인. 생성된 물, 줄어든 H 플러스. 빡빡 쳤나? 오케이. 그러면 H 플러스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하고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줄었어. 에헤이 이거 물 됐겠지. 이렇게 똑같이 있어야 돼. 이만큼 H 플러스 없지? 줄었지? 누구 됐겠어? 물 됐지? 물 됐지? 정확하게 파악됐나? S. 왜? 산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감소했는 H 플러스 수가 생성된 물이다. 이랬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디귿은 물, 가가 적고 나가 많대.
정답 몇 번? 5번. 그 다음 12번. 황산과 수산나트륨이다. 황산과 수산나트륨. 자, 그때 얘들아, H2SO 보면 얘는 조금 다르지? 그치? 자, 일단 우리가 봤을 때 가에 보이는 거 누구? H 플러스 2개. 나에 보이는 거 OH 마이너스 2개. 그럼 다는? 오징어 게임 하면 다는 네모겠지. 네모겠지. 중성이겠지. 최고 온도는 다가 가보다 높다. 그치. 산염기보다 중성이 높겠지. 중화반응 한다고. 두 번째, 다에 들어있는 Na 플러스 수는 나보다 크다. 누가 Na 플러스 더 넣어줬어? 아니지, 똑같겠지. 그렇지. 세 번째, 페놀프탈레인 떨어뜨리면 무슨 색일까? 무색. 무무불이지. 염기만 붉은색이잖아. 무색이겠지. 정답 몇 번? 1번. 그 다음 13번. 같은 온도의 X 수용액과 수산나트륨이다. 혼합을 할 때 들어있는 거 확인하겠다. 이런 혹시 제일 끝에 그림과 중간의 그림으로 가에 있던 거 유추할 수 있겠나? 가에 누가 있었을까? Cl 몇 개? 2개. 일단 그것만 보면 끝나. 구경꾼 보면 끝나는 거라. 야, 그럼 HCl이었는데 Cl-가 2개면 직접 적었지, 그지? H 플러스 몇 개 있었어야 되겠노? 2개지. HCl이니까. 그러면 산이가 탄산칼슘 넣으면 발생하지. 무슨 기체? CO2. 두 번째, 다와 온도와 같은 수산화 칼륨을 다에다 더 넣었대. 야, 니은 이게 무슨 말이야? 다는 무슨 성? 산성. 그치? 그거 체크해놨어야지. 산이었으니까 수산화칼륨 염기가 들어오지. 중화반응이 나겠죠? 그러면 온도가 더 높아진다. OX. 오지. 됐나? 그럼 틱은 용액 속에 전체 이온 밑줄. 전체 이온. 얘 다에 몇 개 있어? 아하. 물이온이라고 내가 못 들어봤는데. 맞지, 그지? 이온 몇 개 있어? 4개. 믿고 대충 세면 큰일 나. 우리가 중화반응 할 때 물 분자 써주거든. 그러니까 거기 조심해야 된다. 이온수로 세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다 밑에 몇 개? 4. 가 밑에 몇 개? 가에 이온 4. 똑같지? 말 됐어? 그러면 많다가 아니지? 같다지. 됐습니까? 자, 물론 나도 알지. 심하게 써라 하는지. 근데 아까 했다. 습관이 무섭다고 안 쓰던 애들 못 씁니다. IQ 굉장히 높아서 안 쓰고도 되는 애들인데 면 못 봤다. Na 플러스가 있고 Cl-가 Cl-가 있다. 구경꾼만 정확하게 확인하면 된다. 그럼 여기 Na 플러스니까 Na 플러스 하나, Cl- 2개는 적어줘야지. HCl이었으니까 이 정도만 체크가 되어도 문제는 풀 수 있다는 얘기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면 그러면 H 플러스는 체크해놨어야지. H 플러스는. 걔는 체크해놨어야지. 이랬습니까? 나중에 밑에 이거 보고 풀 생각하면 위에 그 습학할 때 체크할 수 있는 거 해놔버려야지 빠르다. 넘어간다. 14번. 첫째 줄 농도와 같은 동그라미. 농도 같으니까 빨리 적어라. 뭐랑 똑같다? 부피 등호 이온수. 안 되는 사람 있다. 자, 그때 확인해야 되겠다. 가는 뭐라고? 세모. 나는 네모. 다는 동그라미. 라는 동그라미. 그때 BTB 밑줄 뭐라 한다고? 노초파지. 가라. 색깔 같을 수 있나? 아닌데. 최고 온도는 누가 제일 높아? 나. 그러면 혹시 물 분자 몇 개 생겼을까? 물. 표에다 연장해서 하나. H2O. 얼른 적어. H2O. 뭐라고? 20, 30, 20, 10. 됐지? 누가 제일 높아? 나가 제일 높지.
그 다음, 가에 들어있는 H 플러스 밑줄 쫙 몇? 가에 들어있는 H 플러스 20. 왜냐? 가 용액은 혼합 용액이야. 혼합 용액이야. 그럼 H 플러스가 40이고 OH 마이너스가 20이지. 반응해서 없어져야지. 이해됐나? 그럼 가에 들어있는 H 플러스 밑줄 쫙 얼마? 20. 다에 들어있는 OH 마이너스 밑줄 쫙 얼마? 20. 같네? 그러네. 됐지?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치챘나 모르는데 가나다라마 쫙 있어서 용액 두 가지고 부피 막 다르지. 얘하고 쟤하고 섞으면 어떻게 될까? 또는 얘하고 쟤하고 누가 뭐가 많을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야. 이랬지? 됐어. 자, 뒷페이지 넘어갔을 때 15번. 온도 농도 같지? 온도 농도 같다. 그러면 딱 봤을 때 오케이? 농도 같으면 부피가 이온수 대 누가 중화점? 가가 중화점. 그럼 얘 가는 세모야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라는 세모야 동그라미야? 당연히 중앙성 넘어가는 거지. 맞지? 세모. 기억. 마그네슘인데 수소래. 가하면 말이 안 되지. 날리고. 니은에 나다의 페놀프탈레인. 페놀프탈레인 밑줄 뭐라고? 불이지. 염계는 빨개야 되지. 그럼 가나가 빨개야 되지. 그치? 탈락. 지금 가와 라를 혼합 밑줄. 첫째를 보면 농도 같다 그랬다. 그치? 가의 밑줄. 가에 누가 있을까? 가에 누가 있을까? 40OH 마이너스. 얘가 혼합했을 때 액성 물었지. 그럼 누가 많은지까지 확인해야지. 농도 같았으니까 부피가 이온수다 했잖아. 그럼 40OH 마이너스지. 라에다 밑줄. 뭐라 할까? 20H 플러스. 됐습니까? 그럼 염기성이다. OX. O지. 오케이. 이렇게 풀면 정말 깔끔하지. 넘어간다. 16번. 중화반응이 10만. 세모. 제빵 소다. 소다 동그라미. 중화 맞지? 두 번째. 머리카락으로 하수구. 빨리 적어라. 염기는 단백질 녹인다. 염기 단백질 녹인다. 중화야 아니야? 아닌 거지. 철광석, 코크스, 순수한 철 밑줄. 그럼 뭐지? 환원이지. 산화환원. OR. 맞지? 17번. 산성화된 토양, 산성세모, 석회가루 뭐지? 금속 산화물이지. 금속 두 글자, 염기성 세 글자. 맞지? 금속 산화물, 염기성 산화물. 동그라미지? 그럼 산과 염기 무슨 반응? 중화 반응이지? 자, 아닌 거 몇 번? 도시가스 연소. 연소 뭐지? 산화환원 OR이지. 2번에 누구 세모? 비린내는 동그라미. 레몬이 세모. 매연 속의 황산화물. 황산화물, 이런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이런 양형 본 적 있어? 없지. 그럼 얘 비금속이야. 비금속이면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산성, 세모, 황산화물. 산화칼슘. 산화, 이게 산화물이지. 칼슘 양연이지. 금속이지. 금속, 염기성. 합해서 5글자. 산화칼슘 동그라미. 이해됐어? 수민아 다시. 괜찮나? 4번. 벌. 곤충은 산을 강하게 갖고 있어요. 세모입니다. 곤충. 개미한테, 모기한테 학교에서 물렸다, 가렵다, 약이 없다. 보건실에 갔는데 쌤 안 계신다. 치약이라도 발라야지. 비눗물에라도 씻거나. 이랬으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가렵다. 비눗물이라도 씻거나. 아니면 치약이라도 발라야지. 치약 염기. 됐지? 자, 그러면 암모니아수. 동그라미 돼. 오케이. 위산. 세모지. 제산대. 동그라미지. 패스. 자, 18번. 이거 마그네슘 넣었다. 근데
둘째 줄, 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밑줄. 나만 기체 발생 밑줄. 그럼 변화 없고 기체 발생이다 뭐지? 산에는 기체 발생하지. 누가 산이다? 나의 산이다. 자, 그럼 이유를 갖다가 무엇일까? 가나 무엇이다? 가는 NaOH, 나는 HCl.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금속, 마그네슘 금속과 산은 반응해서 기체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적으면 틀려. 하나 더 적어야 돼. 염기는 금속하고 반응하지 않는다까지 적어야 됩니다. 됐겠나? 산은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한다. 염기는 금속을 발생하지 않는다. 됐지? 자, 그러면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해줄게. 이러나 그래서 옆 페이지 안 됐던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일부러 여기 놔뒀는데 얘들 오늘 했으니까 다시 한번 하면 또 될 거다. 이랬습니까?